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 부대표입니다. 삼성 KPMG ACI는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치는 주요한 회계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 법인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TRS, PRS를 통한 자금 조달 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 유의사항을 삼성회계법인 정보통신사업부문의 강인혜 전무와 유통소비재산업부문의 김시우 전무, 그리고 심리실 지가연 상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KPMG 유통소비재산업본부 김시우 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KPMG 정보통신사업본부의 강인혜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KPMG 품질관리실 지가연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TRS, PRS 약정을 많이 체결하는데요. 언론 보도에도 자주 나오는데 오늘 TRS, PRS 약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가장 단순한 유형을 예시로 설명드려 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 기초자산을 원래 가지고 있던 A사가 B사의 기초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A사가 B사에 TRS를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TRS의 조건을 보시면 만기가 3년이고요. 이 3년 동안 A사는 B사에게 매년 최초 매각대금, 여기서는 제가 원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대신 이 B사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A사에게 이전합니다. 그리고 3년 만기가 되면 B사는 기초자산을 외부에 처분하고 이 처분 대가가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B사가 A사에게, 처분 대가가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결국 A사는 법적으로는 기초자산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효익과 손실에 계속 노출되면서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달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그럼 B사는 법적으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만 TRS 약정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위험과 보상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고 약정된 수수료만 얻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거래가 과연 그냥 보이는 그대로 기초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리턴만 스왑하는 파생거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이 A사가 B사로부터 차입을 하는 거래인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직접 차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될 거를 기초자산을 매각하고 TRS, PRS를 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렵게 거래를 할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직접 차입을 하면 회사의 재무제표에 총액부채가 인식되는 반면에 이 기초자산을 매각하고 TRS나 PRS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이 트루세일로 인정된다면 총액부채가 인식되지 않고 TRS나 PRS에 대한 파생상품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좋지 않고 직접 차입이 어려운 기업들이 우회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일정 기간 내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는데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TRS나 PRS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기초자산 매각만 해도 매각 대금은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왜 TRS, PRS까지 체결할까요? 기초자산을 매각하려면 기초자산의 변동 손익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찾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매각 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면 거래 상대방에게 약정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회사가 매각한 기초자산을 향후 다시 재매입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TRS, PRS를 체결하면서 콜옵션이나 우선 매수권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수자가 기초자산을 처분할 때 회사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치 회사가 기초자산을 담보로 담보부 차입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TRS 약정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PRS 약정을 많이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PRS를 더 많이 체결하는 이유는 PRS의 경우 일부 위험과 보상만 이전되기 때문에 TRS에 비해 트루세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PRS도 계약별로 사실과 상황에 따라 트루세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TRS, PRS의 기본 개념, 그리고 이런 거래를 왜 체결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직접 TRS, PRS를 체결하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보다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SPC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회사보다는 FI 쪽의 니즈에 의한 것이기도 한데요. FI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TRS나 PRS 등 파생상품을 직접 체결하는 것을 좀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SPC의 활용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 이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0% 매각의 트루세일 여부뿐만 아니라 SPC를 연결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지배기업이 SPC를 이용하여 종속기업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TRS나 PRS를 체결하는 경우에 이 지배기업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처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이 해당 매각이 트루세일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트루세일이라면 매각 회계 처리를 한 후에 TRS나 PRS에 대한 파생 상품만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일이 페일되는 경우에는 이 매각을 부정하고 이 유입된 자금을 총액 부채로 인식하는 차입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국내 실무에서는 이제 위험과 보상에 기초한 1109 금융상품 기준서보다는 현재의 소유권 개념을 적용하는 1110 연결 기준서나 통제 개념을 적용하는 1115 수익인식 기준서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지배기업이 콜옵션이나 콜옵션에 준하는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여 지분을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거죠.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트루세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별도 재무제표에서 이런 검토 단계를 거쳐서 트루세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배기업이 SPC를 연결하게 된다면 SPC가 FI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전부 부채로 인식됩니다. 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이 SPC를 연결하는지가 핵심 이슈가 됩니다. 기준서에서는 SPC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시하고 그리고 해당 의사결정의 결과에 노출된 당사자가 SPC를 연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PC의 주요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개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뷰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PC가 보유한 주식의 공정가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SPC의 주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정가치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이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활동이며 이를 콜옵션이나 콜옵션에 준하는 우선 매수권을 가진 자가 지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뷰 2에서 보시는 것처럼 SPC는 TRS나 PRS를 체결해준 지배기업의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 지배기업은 SPC가 창출하는 위험을 흡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PC의 위험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기업은 SPC를 연결하지 않게 됩니다. 뷰 1에 따르는 경우 결국 지배기업이 콜옵션이나 콜옵션에 준하는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는지 이때 어떤 경우에 그 우선 매수권을 콜옵션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RS, PRS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에 TRS, PRS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점검할 포인트를 요약해 볼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TRS나 PRS를 제공한 지배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이슈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트루세일 여부,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SPC 연결 여부입니다. 네, 트루세일 판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판단에 회사가 금융상품기준서, 연결기준서, 수익기준서의 여러 판단 지표들 중에 어떤 지표를 적용하였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PC 연결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SPC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배기업이 콜옵션이나 콜옵션에 준하는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는 경우 트루세일도 부정되고 SPC를 연결해야 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이 우선 매수권이 콜옵션에 준하거나 또는 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단 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채 비율과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거래의 목적과 설계 그리고 이제 개별 약정의 구체적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TRS, PRS 등 약정 거래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감사위원 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가연 상무님, 강인혜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는지요? 오늘 강연을 포함해 감사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는 저희 삼정 KPMG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포털 삼정 KPMG 아카데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정 KPMG가 제공하는 발간물,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